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도 생소한 질병이란 이유도 있을 텐데요. 감염 관련 학회들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증상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이 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지난 4일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 관련 학회 7곳과 공동으로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메르스 증상은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염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해야 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메르스 진단은 가래와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해 진단하는데 메르스로 확진될 경우 증상과 정도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라든지 체외에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혈액투석과 같은 신대체요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환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적 치료가. 퇴원은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이외 음성인 경우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는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국민의 경우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인 평택 성모병원에 위험 시기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은 국내 최초 감염 환자인 1번 환자가 지난달 15일부터 17일 사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41명 환자 중 30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 전문가들이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원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 접촉자가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 만큼 병원 내 모든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 시기에 이 병원을 방문한 모든 이들의 신고를 접수해서 위험 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방문 신고 대상은 위험 기간인 지난달 15일과 29일 사이 평택 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으로 경기도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격리자 중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의 긴급 생계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 지원은 1인 가구 40만 9천 원, 2인 가구는 69만 6천 원, 3인 가구 90만 1천 원, 4인 가구는 110만 5천 원 등입니다. 지급 대상은 무직이거나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 처분을 받고 격리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소득 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선지원 후 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제도지만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기 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어린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대규모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올해 말 들어섭니다. 이에 통합 놀이터의 설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놀이 주체에 있어 비장애 어린이에게 편중됐던 기존의 놀이터.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는 없는 것일까? 이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추진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애 아동하고 놀이를 연결을 하면 보통 재활 교육이나 치료적인 접근으로 많이 놀이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장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사업 추진단은 통합 놀이터 매뉴얼 연구와 함께 10월께 본격적인 놀이터 시공에 들어간 후 올해 말까지 어린이 대공원에 약 2,800제곱미터 규모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회인식을 변화시켜서 단지 어린이 대공원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놀이터가 다 자연스럽게 통합 놀이터로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의 촉진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업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을 기조로 추진되며 참여 디자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설계에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게 먹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경기도가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르신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호박과 버섯, 양파 등 각종 야채를 썰고 고기도 오물조물 간에 맞게 버무립니다. 구수한 찌개와 고기를 볶는 냄새로 가득한 경연대회장. 각종 신선한 재료와 다진 마늘, 고추장, 된장 등 고유 양념을 섞어 새로운 요리로 탄생합니다.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들의 능숙한 요리 솜씨도 돋보입니다. 경기도가 어르신 요리 경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몸에 좋은 도민 건강 밥상 만들기 사업의 하나. 각 경로당에서 2인 1조로 19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와 저렴 레시피와 같은 식습관 개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좀 짜게 먹잖아. 그러니까 우린 짜는 거 좀 항상 그냥 싱겁게. 50분간의 짧은 경연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고 염도를 측정하며 저염식인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지 등 기준을 토대로 평가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의 수상은 평가 항목을 고루 충족한 안양 석수현대 경로당 등 4개의 경로당에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좀 짠 음식을 많이 드셨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좀 더 싱겁고 그다음에 영양이 많은 그런 음식을 만든 게 오늘의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밥상 만들기 사업은 어르신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교육을 9월까지 실시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는데요. 올바른 식생활을 익힐 수 있는 뮤지컬이 인기입니다. 정유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몸을 앞으로 세우고 집중하는 어린이들. 배우들의 몸짓과 대사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배우들이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열띤 호응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손은 하루에 한 방만 씻어도 되죠? 지난달 5월부터 경기도를 순회하며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식품 안전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한 식품 안전 뮤지컬 똑보리 왕자와 세균 몬스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손 씻기 6단계를 함께 따라합니다. 재밌었어요. 손 씻기 열심히 할 거예요. 친근한 캐릭터와 쉽고 신나는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불량식품을 멀리하며 식품 안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할 때는 이론 교육 위주로 했는데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저러면 안 되는구나. 뮤지컬 후에는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해보는 손 씻기 체험과 음식 속 나트륨을 비교해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체형,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포토존에서 체험합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꾹꾹이 왕자와 세균 몬스터는 오는 11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공연합니다. 공연은 전화를 통해 신청하며 선착순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은퇴 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한 2015 국제 액티브 시니어 앤 웰다잉 페어가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WBC 복지TV와 하우엔딩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은퇴 후 제2막을 위한 인생 설계부터 여가생활, 건강, 장래 문화를 설계하는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 펼쳐졌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장래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장사 정책 방향과 장사시설 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읍면 단위의 마을 주민들이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상담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수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읍면 단위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여파로 오는 12일과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반면 오는 18일부터 열릴 예정인 충남도민 체육대회는 다음 주 메르스 확산 추이를 살펴본 뒤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안동시도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고자 개최 예정이었던 제5회 안동시장배 전국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농인과 가족, 수화통역사 등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9회 농아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농아인의 날 행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농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관심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 원나잇 논의를 연출한 김조광수 감독. 9년지기 연인 김승환에게 프로포즈를 한 후 공개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주변의 시선부터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게 되는 연인과의 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은데 김조광수 감독과 그의 연인 김승환의 결혼 과정을 담은 웨딩 로맨스. 결혼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커플 사이의 사소한 다툼과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며 영화의 재미를 배가시킵니다. 지현 씨한테 어떤 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희망을 잃어가던 지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그녀 앞에 젊고 유능한 비서 성렬이 나타나 그녀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죽었어요. 임수정의 3년 만의 스크린 컴백작 은밀한 유혹. TV와 영화에서 모두 사랑받고 있는 유연석과 임수정이 완벽한 범죄 커플 호흡을 펼치는데요. 탄탄한 이야기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범죄 멜로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엄마와 딸의 절절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친정엄마가 8월 말까지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986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뮤지컬 체스가 7월 중순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이 6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 추가열의 힐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리며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자판기를 통하면 한 장의 이유료. 우리 돈으로 2,4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티셔츠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매일 16시간 노동을 하며 대가로 시급 140원을 받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2,400원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최신 유행의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패스트 패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인데요. 하지만 패스트 패션 뒤 숨은 저개발 국가 아이들의 불공정한 현실. 패스트 패션이 그저 반가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